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주말 특강 방송입니다.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WPI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WPI 프로파일 해석은 여전히 어렵고 황상민 박사님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 책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황상민 박사의 통찰력 넘치는 상담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가하여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박사로부터 직접 WPI 자기평가, 타인평가 유형과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워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WPI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셜록항처럼 WPI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열어갈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인 기본 과정 워크숍이 6월 24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토요일날 아침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심리가 어떨까 상당히 제가 지금 궁금해 생각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세상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하나, 또는 강의를 해야 하나, 이런 자괴감에 저도 시달렸는데요. 아무리 밖에 날씨도 좋고 하지만은 그래도 특히 지금 대선 전국이라고 해서 그래도 여전히 머릿속으로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게 실제로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대중의 마음속에 대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라는 것을 내가 파악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재밌게도 국민들이 특정한 사람을 자기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측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리더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또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럼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진 대로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가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럼 리더십이 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 10년 이상 이 리더라는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고 또 솔직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특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최고로 괜찮은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은 그럼 최고로 괜찮은 리더가 되는가를 딱 봤더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심리학적인 저가 각 리더라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다 탐색을 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특성, 저가 거의 몇 년 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을 이 리더십 분석을 하고 그분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자기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래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평가를 딱 했어요. 진짜 그분 훌륭한 특성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있던 조직에서 조사를 한 자료를 받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각 글로벌 브랜치에서도 자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거의 10점이고 9.7 있는 거 한두 개 정도 있고 거의 퍼펙트한 스코어로 리더십을 자기가 평가를 받았다는 거.
그러시군요. 훌륭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점도 의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분 평가를 한 걸 봐도 충분히 믿을만 했고, 그래서 이분 진짜 훌륭한 분이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왔을 때 뽑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국민들이고 일반 대중들이에요. 그리고 대중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가의 문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리포트하면서 너무 안 됐습니다. 왜요, 한 교수? 제가 지금 분석을 딱 해보니까 거의 지금 놀라운 거의 노벨상 한 10개도 받고 유엔 사무총장도 하고 최고의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중들에게 이걸 물어봤더니요, 70-80%가 반응이 이런 사람은 없다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특성이 있는 걸 내가 확인하고 그걸 해서 리스트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 응답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득을 한다. 그걸 못 믿으면 그럼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하면 언젠가 마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설득 같은 소리 하네.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저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설득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정치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할 때 저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린가 이 생각 들어가지고 아주 화가 나요.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중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대상이에요? 당연히 공무원들은 이 민원인들을 설득을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가장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원인이든 대중이든 국민은요, 공감의 대상이에요. 공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세요, 힘드시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렇게만 하면요, 그 요청하는 민원 안 처리해줘도 괜찮아요. 예, 대중이에요. 이게 제가 진짜 대중의 심리는 진짜 재미있다는데, 그러면 선거라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뽑는 그 리더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절차가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한테 좀 믿을 수 있는 거 증거를 대, 단서를 줘 라고 하는 것이 선거운동 기간에 떠들어대는 소리. 그런데 그 전에 대충 내가 쟤는 저럴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 혹시 또 내가 뭘 잘 모르고 있는 건 없나 하고 하면 다시 챙겨보는 거. 그것이 선거운동 기간이 일어나요.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딱 내리는 순간 제가 궁금했던 그러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때 제가 앞으로 내가 두 번 다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연구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박근혜 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나 대단했어요.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하고 박근혜 씨 세 사람이 그때 한창 후보로 나왔는데, 저는 문재인 씨와 안철수 씨의 이미지를 탐색을 해보면서 사실은 뭔가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기대라는 부분이 그 두 사람에 대한 이미지의 전반적인 색채로 흐르고 있다면, 박근혜 씨에 대한 이미지는 훌륭한 정치인, 또 높은 정치인, 그러면서 연예인과 같은 정치인, 이 세 종류의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 높고 훌륭한 연예인과 같은 정치인, 이러면 그거는 완전히
선거 안 해도 이미 됐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현상은 그 당시에 MB 대통령 시절에 MB 대통령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 거의 막판에 이제 MB 대통령을 삽질 왕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그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면서 온갖 짓을 하는데 그게 삽질이다라는 거를, 그렇다고 그게 뭐 꼭 이 4대강을 파헤치는 그 공사를 했다고 해서 삽질이라는 뜻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삽질 왕자라고, 그런데 자기가 엄청 또 잘한다고 주장을 하는 그 느낌까지 하니까 이제 제가 이런 특성들을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 하다 딱 이름 붙인 게 삽질 왕자였어요. 그럼 삽질 왕자, 현재의 대통령을 삽질 왕자로 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이미지의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아주 사람들이, 대중들이 강하게 기대해요. 그럼 삽질 왕자는 찌질하고 별별 없고 한 사람이니까 그 반대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뭔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형성되는데, 그 훌륭한 정치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대중들은 박근혜 씨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야. 오 마이 갓. 그러면 MB 물러나고 나면 박근혜가 대체되면 이거는 대중이 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리고 MB 물러가라 라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되라 하는 마음하고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상하다. 널리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근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때 가장 신기했던 거는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사람들도 듣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장미 대선이 열어줄 새 시대의 첫날,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를 만들기 위한 황심소의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 시작됩니다. 황심소에서 상담을 받은 수많은 청장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비포 앤 애프터 스토리, 스토리 펀딩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장년, 그들의 황심소를 통한 생생한 치유담을 만나보세요. 황심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심리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를 검색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이 대중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본다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하고도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막연히 믿고 싶어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는 그 중에 특정한 포지셔닝을 차지하지 전체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 사람이 믿고 싶어하는 거에 따라서 동일한 거를 보는 데 있어 상당히 달라진다는까지도 확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전으로 들어갔어요. 그쪽 동네에서 여성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여성 대통령이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 산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거의 또 이 죽을 상황에 또 처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거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대중의 심리 상태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영화가 엄청 인기를 끈 거 혹시 아세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최고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요, 레미제라블이에요. 기억나세요? 레미제라블 그 영화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관객이 많이 들었던 영화예요. 그렇다고 그게 재밌는 영화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의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 그 내용보다는 마지막에 이 왕정에 대해서, 왕당파에 대해서 저항하는 공화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잡스러운 인간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화정이 붕괴가 되고 새로운 군주제가 우리는 도래한다 라는 그 심정을 대중들이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난스럽게 대한민국에서 레미제라블이
인기를 끄는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지만은 어쨌든 슬픈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목놓아 통곡하노라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위에 4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공화제에서 전제 군주제로 전환되는 경험을 대중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이미 겪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해가지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이제 안식년이라서 저도 거의 같이 바다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걸로도 조용히 사는데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걸 경험했냐 하면 메르스 그 사태를 경험할 때 제가 심리학자로서 대중의 심리를 봤을 때는 그때는 마치 온 세상에 역병이 번지는데 누가 이 역병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없는 그 진짜 이 중세의 암흑기에서 이 패스트가 이 휩쓰는 그 공포감을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느끼고 그랬을 때 살려야 한다라는 그 벽보 앞에서 우주인과 쇼를 하는 여왕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상황에서 대체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자괴감에 시달릴 때 내가 여기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러는 다음에 이 상황에서 대중의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이 다음의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그 다음에 현재 이 여왕님을 바라보는 대중의 마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탐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죽겠다는 그 느낌 때문에 사실은 제가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딱 그려내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은 대통령이 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체 대중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모습에 의해서 그 리더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당시에 제가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구한 결과를 제가 이 신동아 5월달에 쓴 그 기고를 했는데 2015년 5월달에 그 글이 실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는 2014년 제가 9월달부터 해가지고 2015년 겨울에 정리가 됐고 그래서 5월달에 그게 기고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 연구 결과에서 대중의 마음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이미지로 있느냐를 찾아냈더니 한마디로 단어를 딱 정리를 하면 뭐냐면 꼭두각시였어요. 그러면 2014년 15년에 대중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누군가의 결정을 따르거나 누군가가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니까 어메? 꼭두각시? 이게 뭐야?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박근혜 씨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무서워요. 저는 조용히 있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로 구분을 해서 보니까 혼군이라고 멍청한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VIP라고 생각하는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 마담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멍청한 여왕이나 얼굴 마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70% 정도 수준이 되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재미난 현상이다.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상당히 뚜렷하게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저는 2016년에 있었던 그 4.13 총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4.13 총선에 새누리당이 뭐 1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그러는데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는 이
박근혜 씨를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꼭두각시로 보고 훈군이나 얼굴마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있는데 차마 말할 수 없다라는 그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것을 제가 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학회에서 발표할 때는 사람들이 재미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묵혀뒀다가 이 기자가 어느 날 다른 이슈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없냐 그래서 사실은 이분 심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VIP 심리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이거 당장 기사를 쓰시죠. 그래서 그 기사가 나왔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 저 책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에는 이 3명의 주된 인물에 대한 이미지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구가 작년 12월에 탄핵이 딱 결정되는 그 국회에서 결정되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 제가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다음에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대중의 심리를 분석한 내용을 일단 정리를 했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그 사람은 국민들이 어떤 심리로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뽑는가 정리를 했는데, 그때 3사람을 제가 정했습니다. 선정하는 조건은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1위가 누구냐면 문재인 씨였어요. 2위가 누구였을까요? 예, 반기문 씨였고, 3위가 안철수는 3위가 아니었어요. 3위가 이재명 씨였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안철수 씨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광주에 계신 분은 딱 분위기를 보니까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이 거의 한 반 정도 되고,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하시는 분이 반 정도 되고, 서로 막 신경전을 하시는 그 느낌이 말은 안 해도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안철수 씨도 희망이 있지 않아요? 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작년 12월에 선택한 사람은 3사람이고요.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사전에 질문을 했어요. 이 3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쯤 됐을까요? 그 3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될, 네, 100%. 그래도 인간사에서 도망갈 구석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야지. 100%라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한 3분의 1 분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 강의를 계속 듣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 저 강의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몇 주 지나서 이 광주에 계시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분은 끊임없이 당신은 누가 찍을 거야? 누굴 지지해?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항상 들으면서, 그리고 듣고 나서는 그게 대해서 아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강의를 해도 거기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강의를 하게 된다는 건 너무나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될 건가 할 때 가장 첫 번째 가지는 심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실수로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금방 그 사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리고 왜 그러면 그 사람을 싫어합니까? 하면 나름대로 본인 나름대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 그 행동은 왜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걸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서 대중들은 어떻게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이 사회 또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나름대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저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회과학자로서 또 심리학자로서 저희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그 연구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뭘 보고 계시죠? 그림을 보고 있다. 그림을 보고 계시죠?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 오리와 토끼? 그렇죠.
이제 드디어 오리이기도 하고 토끼를 딱 보는 순간 느끼니까 내가 오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토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럴 때는 그냥 알게 모르게 그림이라고 하자라는 심리가 이제 마음속에 0.3초 안에 일어났어요. 훌륭해요. 예, 끝까지 살아남으실 거예요. 예, 그 삶이 과연 보람찬 삶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네, 둘 다 있어서 잘 모르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게 될 때 보통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애매하다. 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닥치는 가장 큰 심리적인 어려움이고 혼란이고 고통이에요. 그럴 때마다 대선 토론하는 사람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그럴 때 홍모 후보 아주 놀라운 강교한 술책을 써요. 예. 근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있어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정치 지도자를 가지는 대중의 심리는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원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다양한 이슈로 가지고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을 뽑는 대중의 심리는 왕을 뽑는 심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대권이다, 또 후계자, 하약, 민심, 반란 하면서 대통령의 생가를 만들고 아마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1위니까 된다면 또 문재인 씨가 살았던 생가에 대한 게 또 그 제도에서도 만들어질 거고 부산에서 살았던 어디에도 또 생가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버스 타고 또 가서 구경하는 또 일이 벌어질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한국인의 심리에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가 바라는 이 정치에 대해서 가지는 희망, 또 내가 바라는 어떤 이 변화를 일으켜주거나 내가 기대하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사람의 특성을 리더라고 되는 사람한테 내가 투사를 하는, 대중의 마음속에서 대중이 스스로 투사를 하고 저 사람이 그게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심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선 전국에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심리가 만들어지고 그 대중이 어떤 특정한 정치 지도자에게 투사하는 그 대중의 욕망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역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짜요? 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거를 내한테 질문을 해? 내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데. 예, 강의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지 마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지가 뽑으면서도 이 사람 왜 뽑아요? 그냥요 이렇게 뽑아요. 뽑고 나서 저 사람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런 난리를 칠 때는 그럼 그 사람 왜 뽑았어요? 그냥요 이래놓고 이제 뽑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거의 XX로 만드는 것이 대중의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했다는가? 잘못 뽑았다는가? 너 지금 뭔 소리 하는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 모양이라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뭐라고 그러죠?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대중들은 자신의 선택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기보다는 본인이 충족되지 못한 욕망, 그것이 본인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한테 투사해가지고 그 인간은 죽일 놈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이 훨씬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는 그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너는 지금 박근혜 수용번호 503번을 지금 지지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그 친박들의 입장을 너가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분을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낼 수가 있어요? 이 역적들, 이 반란군들, 언젠가 너희들이 재가를 치르리라. 이거는 저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저와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어떤 변호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그 팔인들은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오면 걔네들이 가장 처단 1호가 될 거야. 처단 1호 그 누구예요? 그 사람 그 여자 이러면서 그분이 막 핏대를 올리시더라고요. 네, 변호사님 10년 후에 변호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광경을 같이 변호사님하고 지켜볼 수 있게요. 네, 그때까지 꼭 살아계셔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 이런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과거 사회활동이나 정치 경력에서 공인으로서 처신이나 생활이 깨끗하고 분명하다.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다. 민주화 또는 시민운동 등을 통해 개인적 부귀영화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경제성장보다는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 등 분배와 복지 등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갖는다. 경제성장이나 외형적 변화보다 공동체나 삶의 질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 때로는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웃 아저씨나 친구와 같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어떤 분이 연상이 돼요? 문재인 씨가 연상이 돼요? 네. 문파예요? 네. 누가 연상이 돼요? 진짜요? 이분들은 어려가지고 세상을 잘 모르시군요. 네. 거기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 분. 누가 연상이 돼요? 노 코멘트다. 네. 누가 연상이 됩니까? 문재인.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문재인 씨를 연상을 한다고 하면 뭐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할 때는 여기에서 문재인 씨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문항들을 다 줬을 때 이 문항들이 나오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시. 물론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문재인 씨 거의 한 100개 정도의 문항을 주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문재인 씨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들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한 7, 80명의 사람들한테 그 100개에 대한 문항을 반응을 다 받아가지고 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가장 뚜렷하게 문재인 씨에 대한 문항이라고 하는 거를 골라내요. 그럼 골라내면 딱 이렇게 문항이 나와요. 아, 문재인 씨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이제 1차적으로 딱 확인을 하면 이 문항만 딱 뽑아가지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않고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연상이 됩니까? 라고 역으로 다시 물어봐요. 그럼 문재인 씨를 제외하고 이런 특성을 전반적으로 가진 분 누가 연상이 됩니까? 이런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가지신 분 연상이 뭐가 됩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걸 쭉 봤더니 교황님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황인데 그냥 교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프란체스코 성화 그분이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혹시 가톨릭 신자 계세요? 네. 공감하세요? 네. 교황님을 연상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죠? 안 그러세요? 네. 실제로 정치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다 이런 모습이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건 다 사기예요. 네. 이래서 정치인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네. 정치인들은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지만은 그렇죠. 이거는 홍준표 씨가 내가 무슨 돈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은 게 있냐. 노무현 씨가 몇백억을 받아먹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기가 받은 거는 기억에도 없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남들은 받았다고 이야기만 해도 10배를 받았을 거다라고 믿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 이런 행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딱 놓는 걸 보고 선거 끝났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박근혜나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야기할 때 그 반대의 이미지는 완전히 이 이미지와 반대거든. 자, 이런 이미지였어요.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국민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서라면 소속 당이나 지지 집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실리보다는 체면을 중요시하며 과시욕이 있다. 권력을 얻거나 정권 유지 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상위 합의나 법을 무시하는 등 어떤 행동이든 가리지 않을 것 같아. 이벤트성 행사와 쇼맨십에 치중한다. 누가 연상되세요? 홍준표가 연상이 돼요. 네, 누가 연상이 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연상이 돼요. 누가 연상이 되세요? 모르겠어요. 네, 알고 싶지 않아. 두려워 그분이. 예, 차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연상이 되세요? 저는 그 뭐지 버릇없는 재벌 2세들. 버릇없는 재벌 2세들이 연상이 된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 기득권이든 높은 자리에서 아나무인으로 행세하는, 심지어는 최순실도 연상이 된다는 분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만일 촛불 민심의 정체가 이 사회에서 뭐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높은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참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나 세력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일 거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적폐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일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 이미지로 설정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게 이 사람의 이미지로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올해 1월 달에 확인을 하니까, 오마이갓, 그럼 대통령 선거 끝났네. 1월 달에 저 마음속에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 그래서 그걸 더 세부적으로 이제 딱 하면 이렇게 되죠. 인격의 구세주, 예수. 네. 예수는 자기 동네에서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상황이 되고, 교황은 이 지상에 있는 예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럼 그 반대에 있는 거는 아까 망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망난이의 구체적인 인물은 무능한 독재자 하면 박근혜와 그 부역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비양심적인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최순실, 김진태, 홍준표 이러신 분들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망나니급으로 가신 분이 글로벌 행동가였는데, 그때 반기문하고 이재명 이미지가 합친 게 이런 특성인데, 그게 결국 누구로 낙착이 되는가 봤더니 안철수 씨로 낙착이 딱 되는데,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이미지는, 문재인 씨에 대한 이미지는 각기 다르게 구분된다는 까지도 이 표를 1월 말에 딱 정리를 했어요. 1월 말에 이거 표를 딱 정리를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 그러면 반기문 씨는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반기문 씨가 사퇴한다고 하길래, 이거를 내가 잘 팔아먹을 수 있는, 한 달만 참지, 한 달 동안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했어요. 자, 그럴 때 왜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문재인 씨를 공격하는 말이 나오면 거의 뭐 이 문자 폭탄을 퍼뜨리는 행동을 하냐면, 그 사람들은 문재인 씨는 한 점 험이 없는 훌륭한 위인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공격하는 것은 그 인간은 쓰레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선지자의 등장을 갈망하게 만드는 혼군 수준을 떠받들고 있는 인간이니까 그 인간들은 무조건 죽여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문자 폭탄이든 욕설이든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문재인 씨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우상화된 인물로 벌써 마음속에 자리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문재인 씨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상당히 재밌어요. 저 사람은 양심적인, 상당히 그래도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것 같은, 대단한 능력은 없는 그냥 일반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야. 우리가 대통령 뽑으면서 저 사람 큰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죠? 편하지 않을까요?
편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으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능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성인기 자폐증 수준에 있는 그 사람이 4년 동안 그냥 놀고 먹어도 아직 안 방했거든요. 아직 대한민국은 4년 전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삶이 4년 전보다 나아졌어요? 지금 어려워졌어요? 잘 되고 있어요. 저 이야기하면 네가 4년 전보다 지금 잘 됐냐? 그럼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글쎄요, 뭐 제가 재산이 불었냐고 이야기하면 그건 말할 수는 없죠. 빚은 좀 늘었지만은 4년 전보다 훨씬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 보면 대한민국은 발전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씨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주사 맞고 자고 있어도 이 나라는 잘 되는 걸로 봐서 이 나라가 발전하는 거는 리더 한 사람의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이 잘했어 잘 되는 나라가 아닌 거는 분명하다는 걸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문재인 씨 칭찬한 건가요? 욕한 건가요? 네, 욕한 것 같죠? 혹시 친박이에요?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은 특히 지식인이거나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양심적인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노릇을 하겠냐. 리더라면 나름대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그 난제를 해결하고 나를 따르라 이러고 캐도 난마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을 뽑는 거는 재밌게도 그 사람이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그 심리 상태로 대중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아주 신기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나마 문재인 씨를 정치인으로 공격하는 거는 문재인 씨가 야당 개파 보수다. 소위 말해서 문빠라고 이야기하거나 노빠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인데 그 반대에서 나름대로 본인의 포지션이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뻔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놀랍게도 그 문제는 더 악화되고 더 복잡해지고 더 돈은 돈대로 써도 효과가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발휘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미션입니다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와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그 심리 상태로 더 빠지게 돼서 구세주를 바라는 이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심리다라고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냥 모든 이제 국민들이 다 해야 할 일이 많겠구나 생각이.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많겠구나. 아까 노코멘트 하신 선생님. 어떤 특정인보다는 좀 보편적인 걸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정인 사람을 언급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찬반 심리가 막 있어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보편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가 뭐 특별하게 그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즐거운 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들으면 더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아. 그 말씀이시죠, 그죠? 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네, 그냥 보편적이라고 믿고 있는 거.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멋진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뭔가를 배운 것 같고 내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안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 토요일 아침에 끔찍한 이 강의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 뭐 들었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들은 내용은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해요. 네.
그냥 리더는 이렇더라 이야기하면 어이 너 공부 좀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뿌듯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걸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되고 그냥 빨리 끝나고 점심 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굳이 공부를 해야지 내가 오늘 공부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이 심리를 제가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상적인 대통령 또는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는 게 뭔가? 그럼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뚜렷이 표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믿음직하고 신뢰감을 준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안다.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책임진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다. 국정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되냐? 추진력이 있고 신뢰감이 있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공정한 태도와 책임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멋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 대통령 뽑아야 되죠, 그죠? 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표 주세요. 와!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죠, 그죠? 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 뚫린 입이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넘청스럽게 하는 인간을 우리가 우리의 대표로 뽑는 거 이건 양심이 찔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특성을 한번 쭉 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예,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하고 여러분 친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 뭐 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니 조금은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멀찌감치 지켜보는 게 좋지 내가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 제가 답답해가지고 아니면 그 무게감에 짓눌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좀 이런 분 생각해보세요 하면 가장 먼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 제가 이 연구를 할 때는요 12년 전에 이 연구를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럴 때 재밌는 건요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최고로 인기를 끌었어요. 들어는 봤어요? 그 해신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보고였어요. 그래서 장보고요 이래요. 그럴 때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과장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리더 또 이상적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이고 상투적이고 위인전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특성이라고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모습에 가깝다고 그러면 대부분은 그분은 돌아가실 운명이거나 돌아가셨어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연구를 할 때 그 당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사실은 이 연구가 제가 청와대에서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PI 프로젝트를 한대. 그래서 물었어요. PI 프로젝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Presidential Image, Presidential Identity 프로젝트를 한대. 아이고 어렵게도 한다. 그랬더니 이제 절 보고 대통령 이미지를 확인을 해달래.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차마 보고를 못하고 이상적인 대통령의 이미지에 우리 VIP를 맞춰야 되니까 이상적인 대통령이 어떤 이미지냐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제발 이렇게 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VIP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했더니 다 돌아가신 분을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이렇게 보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서 살아계신 분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전략은 이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한 전략은 채택이 안 됐어요. 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투적이고 통념적인 사고에서는 이미지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게 전혀 먹히질 않았거든요. 왜? 이상적인 이미지를 쫓아가기만 하면 내가 멋진 옷을 입기만 하면 갑자기 제가 장동건처럼 보이는 거죠.
네, 저분이 너무 과격하게 지금 반응을 보였는데 장동건 좋아하네 이런 지금 얼굴 표정으로. 아니 저같이 옷을 멋있게 입으면 장동건 안 됩니까? 예, 장동건 같은 소리 아니 양동건이나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장동건하고 양동건하고 예, 상당히 차이가 있더구만요. 네, 이거 생생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VIP 이미지를 어떻게 대중들이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었냐면 바로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분은요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위를 하고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국민 여론을 중시하고 탈권위적인 행동을 하고 상당히 유연성 있게 상황을 잘 판단해 가지고 지도자의 고독에 따라서 소신 있게 행동을 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는 대중의 이미지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과장과 허풍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방식이다. 정치를 쇼와 같이 국민들이 즐기는 행위로 바꾸려 한다. 타이밍이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대세에 따른다. 말하는 도중에 비속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표시한다. 대통령 당선 전과 후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주위 보좌관의 조언에 잘 따르지 않는다. 누가 연상이 되세요? 박근혜가 연상이 되죠? 누가 연상이 되세요? 네, 여러분 기억 속에 가장 최근에 남아있는 그분이 박근혜이기 때문에 이게 연상이 돼요. 그리고 지난번 MB 대통령 시절은 MB를 다 연상을 해요. 그리고 이 연구를 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다 노무현을 연상을 해요. 그리고 이게 현실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까 이상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는 현실에 있지 않는 사람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그 결과를 찾아냈다. 오 마이 갓. 그랬더니 더 재밌는 건요. 이런 반응들이 나요. 큰 사기꾼 스타일이고 선동가의 모습이지만 최소한의 지지 집단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이며 재미가 있는 사람이고 역동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럴 때 이분 심지어는 히틀러 미국 애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막 웃어요. Do you know him? Sure. 조지 W. 부시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조지 W. 부시였어요. 결국에 대중의 심리는 현재 자신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심사숙고하고 정치를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위로 만들려고 하고 국민 여론을 중시하고 탈권위적이고 유연성 있게 소신 있는 지도자의 고독을 보여주는 사람이 좋은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와 나쁜 의미로 나타날 때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적어도 이런 이미지를 가장 끝까지 잘 유지했던 사람은 지난번 미국 대통령인 브락 오바마 정도는 되겠죠. 안타깝게도 이런 이미지를 상당히 현직에 있을 때 안타깝게도 나쁘게 가졌던 분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직을 끝난 다음에 봉하마을에서 지낼 때는 이 이미지의 긍정적 부분을 다 가져가게 되고 현직 대통령이었던 MB 대통령은 확실하게 이 이미지를 그대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대한민국에서의 리더십과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만들었습니까? 하면 그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자리를 찾게 되는 그 리더의 이미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라는. 그럼 누가 먼저예요? 이거는 닭과 달걀의 이슈가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대중의 마음을 더 잘 파악한다면,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하게 되면 보통은 대중들이 스스로 의식하거나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뭐가 문제다라고 떠들어대기 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전 앞에 이거를 대중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캐치를 해내요. 그거는 우리가 자기가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느끼는 부분은 아주 진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거의 무의식 수준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할 때 단발만 같은 비명처럼 나오게 되는 게
뭐가 문제다라고 표현을 대중들은 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은 최소한 6개월에서 거의 1년, 2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탐색을 하면 그것을 훨씬 1년 전, 2년 전 정도 빨리 캐치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밌게도 대통령이 또는 청와대에서 대중의 이미지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작업을 가장 열심히 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MB 때도 초기에 1, 2년은 이걸 탐색을 했어요. 근데 2년차 지나고 나서는 안 해요. 놀라운 거는요,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는 전혀 안 해요. 제가 싫어서, 저를 미워해서 저한테 안 맡겼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모든 동네에서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한 탐색이나 여론조사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그것이 바로 국민하고 청와대하고 소통의 이슈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뚜렷하게 알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는 그것을 잘 알고 그걸 기반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는 분명히 지도자나 또는 그 지도자 주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아예 그 생각조차 없는 집단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아마 지난 이 정권을 잡았던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헌법 정신에 가장 이 위배되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던 게 뭡니까 하면 대통령이 국민의 또는 대중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본인이 관저에서 먹고 자고 주사 맞고 놀았다라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역할, 국민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 역할을 방기한 것이 가장 큰 국정농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의 비밀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귀찮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기획의 서재영,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